시간의 속도. 나이가 들수록 하루가 짧아지는 이유. 그날, 저는 단지 논문 마감을 하려던 평범한 오후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커피는 아직 따뜻했는데 시계는 2시간을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뭐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2시간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콜롬비아 대학교 신경과학과 교수 에밀리 칼드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신경과학 전문지 더 NEUROTIMeters의 편집장을 맡고 있죠. 저는 평생 시간의 감각을 연구해왔습니다.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같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 하루는 끝이 없는데 노인에게 하루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죠. 대체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라지는 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우리 뇌 안 어딘가에서 정말로 시간의 속도가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시간이라는 생물학적 미스터리를 파헤치겠다고요. 똑같은 하루 24시간, 그런데 왜 당신의 하루는 더 짧게 느껴질까요? 이건 심리학이 아니라 신경과학의 이야기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들어보실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브 소통 문화의 사이다입니다. 저는 뇌과학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자입니다. 제 연구실 책상 위엔 늘 하나의 질문이 적혀 있었죠. 시간은 정말 모두에게 똑같이 흐를까? 이 질문에 처음 매달리게 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할머니를 뵈러 요양원에 갔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상하구나. 젊을 땐 하루가 정말 길었는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죠. 요즘은 아침 먹고 나면 벌써 저녁이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논문을 뒤졌죠.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인의 푸념이 아니라는 걸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60대 이상 응답자의 83%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빨라진다고요. 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여전히 24시간마다 한 바퀴 돌죠. 그렇다면 뭐가 변한 걸까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변한 겁니다. 저는 그날부터 이 질문에 몰두했습니다. 왜 어른들에게 1년은 순식간인데 아이들에게 1년은 영원처럼 느껴질까? 왜 여행 중엔 시간이 천천히 가는데 일상은 빠르게 지나갈까? 답은 우리 뇌 속에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저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요. 그들에게 똑같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30초짜리 영상이었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영상이 얼마나 길었나요? 10대 청소년들은 평균 32초라고 답했습니다. 거의 정확했죠. 하지만 70대 어르신들은 평균 22초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보다 8초나 짧게 느낀 겁니다. 같은 영상, 같은 시간. 하지만 느끼는 건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우리 뇌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의 변화였죠. 나이가 들면서 뇌 자체가 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침 먹고 나면 벌써 저녁이야. 그 말엔 과학적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뇌는 실제로 시간을 더 빠르게 경험하고 계셨던 거죠. 저는 연구실 불을 켰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 비밀을 풀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의 속도가 변하는 이유를요. 우리 뇌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선조체라는 부분이죠. 뇌 중앙에 위치한 이 작은 영역이 시간을 감지합니다. 저는 MRI 실험실에서 이 부분을 관찰했습니다. 20대 청년의 뇌를 스캔했을 때였어요. 선조체가 활발하게 반응했습니다. 마치 정확한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화면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완벽한 리듬이네요. 이 리듬을 만드는 건 도파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신경전달 물질이죠. 도파민이 일정하게 분비되면서 뇌는 초 단위로 세상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하지만 70대 어르신의 뇌를 스캔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화면 속 선조체의 활동이 느려져 있었어요. 신호가 불규칙했죠. 마치 배터리가 약해진 시계처럼요. 이게 바로 원인입니다. 제 동료가 말했습니다. 도파민 분비량이 20대에 비해 절반도 안 되네요. 저는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10년마다 약 10%씩요. 도파민이 줄면 뇌 속 시계가 느려집니다. 시계가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우리 뇌만 천천히 돌아가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영화를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하면 2시간짜리 영화가 4시간처럼 느껴지죠. 반대로 2배속으로 보면 1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나이 든 뇌는 세상을 2배속으로 경험합니다. 뇌 속 시계가 느려졌으니까요. 실제론 1시간이 지났는데 뇌는 30분밖에 안 지났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빨라졌다고 느끼는 거죠. 저는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과제를 줬어요. 1분이 지났다고 생각되면 손을 드세요. 20대 참가자들은 평균 58초에 손을 들었습니다. 거의 정확했죠. 하지만 70대 참가자들은 평균 1분 20초가 지나서야 손을 들었습니다. 실제론 80초가 지났는데 60초라고 느낀 겁니다. 뇌 속 시계가 20초나 느렸던 거죠. 이 실험 결과를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빨라졌다고 말할 때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뇌가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한 70대 참가자분이 실험 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뇌가 느린 거였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느린 게 아닙니다. 다르게 작동하는 거죠. 마치 오래된 시계처럼요. 오래된 시계도 여전히 시간을 잽니다. 다만 속도가 다를 뿐이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실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도 어김없이 24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뇌가 느낀 시간은 그보다 짧았을지도 모릅니다. 뇌 속 시계는 이미 늙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뇌는 카메라예요. 카메라는 초당 몇 장의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 화질이 달라지죠. 영화는 보통 초당 24프레임으로 촬영됩니다. 부드럽게 보이는 게임은 60프레임이고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우리 뇌는 세상을 초당 60프레임으로 봅니다. 모든 순간이 선명하고 세밀하게 기록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24프레임이 됩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더 적은 장면만 기록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10년 전 첫 유럽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파리 거리를 걸었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죠. 카페의 커피향, 낯선 언어, 돌길의 질감. 하나하나가 뚜렷하게 기억됩니다. 일주일간의 여행이 한 달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작년에 다시 파리에 갔을 때는 달랐습니다. 똑같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익숙했죠. 아, 여기 왔었지. 일주일이 사흘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경험할 때 뇌는 모든 걸 기록합니다. 새로우니까요. 60프레임으로 촬영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경험엔 뇌가 덜 반응합니다. 이미 아는 거잖아라고 말하며 24프레임으로 낮추죠. 기록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한 8살 아이를 인터뷰했습니다. 학교 1년이 길어, 짧아? 아이는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엄청 길어요. 1학년 때가 100년 전 같아요. 1년 전이 100년처럼 느껴진다니요. 하지만 이해가 됐습니다. 아이에게 그 1년은 끊임없는 처음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첫 책가방, 첫 친구, 첫 숙제, 첫 소풍. 매일이 60프레임으로 기록됐을 겁니다. 반면 저는 어땠을까요? 작년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기억나는 게 많지 않았어요. 출근하고 실험하고 논문 쓰고 퇴근하고. 비슷한 하루가 반복됐죠. 특별한 날이 몇 개 있긴 했습니다. 학회 발표, 친구 결혼식, 제주도 여행. 그날들만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나머지 350일은 흐릿했어요. 뇌가 기록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하루라고 판단했으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빨라진 게 아니라 제 하루의 프레임 수가 줄어든 거였어요. 한 60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1년이 한 달처럼 느껴져요. 새해 목표 세웠는데 벌써 연말이네요. 저는 물었습니다. 올해 새로운 경험을 하셨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거의 없었던 것 같네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없으면 뇌는 기록을 멈춥니다. 프레임 수가 줄어들죠.
결국 1년치 기록이 한 달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다른 길로 출근해 봐야겠다고요. 새 카페에 들러봐야겠다고요. 뇌의 프레임 수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요. 세상을 다시 60프레임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칠판 앞에 섰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죠. 5살 아이에게 1년은 얼마일까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1년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생의 20%입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칠판에 숫자를 적었어요. 5살 아이가 살아온 시간은 5년입니다. 그중 1년은 5분의 1이죠. 20%입니다. 그럼 50살 어른에게 1년은요? 학생들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2%요. 맞습니다. 50분의 1이니까요. 같은 1년이지만 삶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아이에게는 인생의 거대한 부분이지만 어른에게는 작은 조각일 뿐이죠. 비율이 작아질수록 시간은 빠르게 느껴집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었어요. 할아버지 댁에서 보낸 2달이었죠. 그 2달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나무에 올라가고 별을 봤어요. 돌아와서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저 100년 살다 온 것 같아요. 엄마는 웃으셨죠. 하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그 여름은 제 인생에서 큰 비율을 차지했으니까요. 반면 작년 여름은 어땠을까요? 저는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7월, 8월 페이지를 봤어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회의, 실험, 논문 마감. 몇 줄만 적혀 있었죠. 2달이 일주일처럼 지나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2달이 차지하는 비율은 너무 작았으니까요. 한 통계학자가 이런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나이별로 체감 시간을 시각화한 거죠. 10살까지가 전체 인생 체감 시간의 50%를 차지했습니다. 10살부터 50살까지가 나머지 50%였고요. 놀라웠습니다. 40년이 10년과 같다니요. 하지만 수학적으로 맞았습니다. 매년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었으니까요. 10살 때 1년은 인생의 10%였지만 50살 때 1년은 2%에 불과합니다. 비율이 5배나 작아진 거죠. 저는 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지난 1년이 인생에서 얼마나 큰 부분이었나요? 1부터 10까지 점수로 매긴다면요. 20대는 평균 7점을 줬습니다. 70대는 평균 2점을 줬어요. 같은 1년이지만 느껴지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한 70대 참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1년이 뭐 별거 있나요?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하지만 한 7살 아이는 달랐습니다. 1년은 엄청 긴 거예요. 작년 이맘때가 까마득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이죠. 우리 삶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나이가 들수록 계속 작아집니다. 수학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었죠. 저는 칠판의 공식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의 체감 속도는 나이에 반비례한다. 이건 단순한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현실이었죠. 기억이 시간을 만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어느 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이었죠. 야, 대학 시절 기억나?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4년이 정말 길었잖아. 맞았습니다. 대학 4년이 지금의 10년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대학 시절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이 수백 장이었죠. MT, 축제, 스터디, 여행, 동아리 활동. 매 순간이 기록돼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 10년 사진은요?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사진이 몇십 장뿐이었어요. 대부분 중요한 순간만 찍었습니다. 학위 수여식, 연구 발표, 가족 모임. 일상은 찍지 않았죠. 기억할 만한 순간이 적었던 겁니다. 뇌는 기억을 기준으로 시간을 잽니다. 기억이 많으면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기억이 적으면 짧게 느껴지죠. 저는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2가지 과제를 줬어요. 첫 번째 그룹은 새로운 게임을 1시간 동안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복잡한 퍼즐 게임이었죠. 두 번째 그룹은 익숙한 게임을 1시간 동안 했습니다. 실험 후 물었어요. 몇 분 동안 하신 것 같나요?
첫 번째 그룹은 평균 90분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보다 길게 느낀 거죠. 두 번째 그룹은 평균 40분이라고 답했습니다. 훨씬 짧게 느꼈어요. 왜일까요? 새로운 게임을 한 그룹은 매 순간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배우고 전략을 세우고 실패하고 성공했죠. 뇌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게임을 한 그룹은 자동으로 플레이했어요. 뇌가 기록할 게 없었죠. 또 똑같네라고 판단하며 기록을 건너뛴 겁니다. 기억이 적으니 시간도 짧게 느껴진 거예요. 저는 제 일상을 돌아봤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뭘 했을까요? 거의 기억이 안 났어요. 비슷한 하루의 반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주 토요일은 기억났습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갔었거든요. 처음 가본 산이었죠. 그날 하루가 일주일치 평일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기억이 많았으니까요. 한 80대 할아버지를 인터뷰했습니다. 요즘 하루가 어떠세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침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그게 다야. 기억나는 게 없어. 할아버지의 하루엔 기록할 게 없었던 겁니다. 뇌가 새로운 거 없음이라고 표시하며 넘어간 거죠. 그래서 하루가 1시간처럼 느껴진 겁니다. 반면 한 7살 아이는 달랐습니다. 오늘 뭐 했어? 아이는 신나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친구랑 술래잡기도 하고요. 급식에 치킨이 나왔어요. 체육 시간엔 피구도 했고요. 하나하나가 기억이었습니다. 뇌가 모든 걸 기록한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하루는 영원처럼 느껴진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억이 시간을 만든다. 기억이 없으면 시간도 없다. 그날부터 저는 작은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본 꽃, 점심에 먹은 음식, 동료와 나눈 짧은 농담.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기억이 됐어요. 그러자 하루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기억이 늘어났으니까요. 어느 날 한 50대 남성이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는 지쳐 보였습니다. 1년이 한 달처럼 지나가요. 이대로 살다간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새로운 걸 해보셨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째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집과 회사만 왔다 갔다 하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뇌는 새로움에 반응합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면 뇌가 기록을 멈춰요. 저는 그에게 과제를 줬습니다. 매일 하나씩 새로운 걸 해보세요. 아주 작은 거라도 좋아요. 한 달 후 그가 다시 왔습니다. 얼굴이 밝아져 있었어요. 신기해요. 이번 달이 작년 1년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그는 제게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새로 가본 식당 리스트, 처음 들은 음악, 배운 요리법, 읽은 책 제목. 매일 하나씩 적혀 있었죠. 매일이 조금씩 달랐어요. 기억할 게 많아졌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뇌가 다시 기록을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도파민 분비가 증가했어요. 선조체가 활발해졌죠. 뇌 속 시계가 다시 빨라진 겁니다.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그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기억했어요. 일주일 여행이 한 달처럼 느껴진 거죠. 반면 집에만 있었던 사람들은 그 기간을 짧게 기억했습니다. 한 달이 일주일처럼 느껴진 거예요. 차이는 뭘까요? 새로운 경험의 양이었습니다. 여행은 매 순간이 새로웠죠. 낯선 풍경, 다른 음식, 새로운 사람들. 뇌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비슷한 하루가 반복됩니다. 뇌가 기록할 게 없죠. 저는 이걸 직접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새로운 길로 출근했어요. 평소와 다른 카페에 들렀죠. 점심은 안 먹어본 메뉴를 골랐습니다. 퇴근 후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우쿨렐레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죠. 손가락이 아팠어요. 하지만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3개월 후 돌아보니 그 기간이 작년 1년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기억이 많았으니까요. 한 70대 할머니도 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평생 똑같은 산책로만 걷다가 매일 다른 길로 걷기 시작하셨죠. 오늘은 어디로 갈까 하며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요즘 하루가 길어진 것 같아요.
새로운 풍경을 보니까 시간이 천천히 가네요. 뇌가 다시 깨어난 겁니다. 시간을 늘릴 순 없습니다. 하루는 여전히 24시간이죠. 하지만 느끼는 시간은 늘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으로 뇌를 깨우면 되니까요. 저는 연구실 벽에 문구를 붙였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지 마라. 새로운 하루를 살아라. 시간을 되찾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오늘을 어제와 다르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저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명은 65세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35세 여성이었어요. 먼저 65세 남성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똑같죠. 매일 똑같아요. 아침 먹고 신문 보고 TV 보고 새로울 게 없어요. 그의 눈엔 생기가 없었어요. 세상이 다 똑같아 보여요. 변한 게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선조체 활동이 매우 낮았어요. 도파민 분비도 저조했죠. 뇌가 거의 잠든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35세 여성이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바빠요. 새 프로젝트 시작했거든요. 처음 해보는 분야라 매일 배우는 중이에요.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주말엔 클라이밍도 시작했어요. 어려운데 재밌어요. 저는 그녀의 뇌도 스캔했습니다. 선조체가 활발했어요. 도파민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있었죠. 뇌가 깨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거였습니다. 65세 남성의 뇌가 35세 여성의 뇌보다 늙어 있었어요. 나이는 2배 차이였지만 뇌 활동은 정반대였죠. 무슨 차이일까요? 감각이었습니다. 65세 남성은 세상을 느끼지 못했어요. 모든 게 익숙하고 지루했죠.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하니 잠들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35세 여성은 달랐습니다.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고 경험했어요. 뇌가 계속 자극을 받으니 살아있었던 겁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늙는 건 나이가 아니라 감각입니다. 세상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늙는 거죠. 한 90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매일 새 요리법을 시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오늘은 태국 요리를 만들어 봤어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재밌어요. 저는 할머니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9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어요. 선조체가 활발했습니다. 도파민 분비도 정상이었죠. 할머니의 뇌는 젊었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매일 새로운 걸 해보는 거죠. 세상엔 아직 안 해본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감각을 살려두는 것,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뇌는 늙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빠르다고 느낀다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이죠. 세상을 덜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시간이 천천히 간다면 그건 젊기 때문이 아니에요.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세상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세상을 얼마나 느꼈을까?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이 느껴봐야겠다고. 감각을 깨워야겠다고. 늙고 싶지 않으니까요. 나이가 아니라 감각으로 젊어지고 싶으니까요. 마지막 실험이었습니다. 저는 100명의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어제를 몇 초로 요약할 수 있나요? 한 대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한 30초요. 수업 듣고 밥 먹고 과제하고 잤어요. 30초면 충분했습니다.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10초면 돼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잤어요. 10초였습니다. 하지만 한 여행 중인 청년은 달랐어요. 어제요? 5분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는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새로운 도시에 도착했고요. 현지 음식을 먹었어요. 박물관도 갔고 길을 잃었다가 친절한 사람을 만났죠. 저녁엔 노을을 봤고요. 5분이 필요했습니다. 같은 24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시간은 달랐죠. 어떤 하루는 10초로 압축됐고 어떤 하루는 5분이 필요했어요.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1년을 요약한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일하고, 주말에 쉬고, 명절에 가족 만나고. 그게 다예요. 365일이 1분으로 압축된 겁니다. 하지만 한 예술가는 달랐어요. 1년이요? 1시간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는 전시회 준비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새로 만난 사람들을 이야기했죠. 실패와 성공을 이야기했어요. 1년이 1시간 분량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은 시간이 아니라 기록으로 측정된다는 걸요. 1년을 살아도 10초로 기록되면 그게 당신의 1년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5분으로 기록되면 그게 당신의 하루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작년은 몇 초였을까? 생각해봤어요. 학회 발표, 논문 게재, 가족 여행, 친구 만남. 1분 정도였습니다. 365일이 1분으로 압축됐어요. 충격이었습니다. 1년을 살았는데 1분밖에 안 남은 거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올해는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매일을 기록할 만하게 살아야겠다고요. 한 80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80년을 살았는데 기억나는 건 몇 년 안 돼. 그 말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사신 분도 있었어요. 90세 할머니였죠. 90년을 살았는데 매일이 보물이야. 할머니는 일기를 꺼내셨습니다. 수십 권이었어요. 매일 새로운 걸 적었지. 하루하루가 다 달랐거든. 할머니의 90년은 90년 그대로였습니다. 압축되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어제는 몇 초로 기록됐나요? 당신의 작년은 몇 분이었나요? 만약 10초, 1분이라면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되니까요. 오늘 하나만 새로운 걸 해보세요. 가본 적 없는 카페에 가보세요. 읽지 않던 책을 펼쳐보세요. 다른 길로 걸어보세요. 그 순간이 기록됩니다. 당신의 하루가 10초에서 20초로 늘어나죠. 매일 그렇게 하면요. 1년이 1분에서 10분이 됩니다. 10년이 10분에서 100분이 되고요. 같은 시간을 살아도 10배 더 많이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10년은 10분이고 어떤 사람의 1년은 10분이니까요. 하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할지는요. 저는 오늘도 새로운 것 하나를 합니다. 제 하루를 조금이라도 더 길게 기록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도 해보시겠어요? 오늘 하나만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어제보다 길어질 겁니다. 시간의 속도는 우리가 정합니다. 기록의 밀도로요. 오늘 당신의 하루는 몇 초로 기록될까요? 끝.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누구나 다르게 경험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되찾으세요. 오늘부터 지금부터요.